네, 안녕하세요. 설생금지의 글쓰기 레슨 시나리오 3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1편이랑 2편에서 적었던 신들을 이어서 써나가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략적으로 레슨이 전반부에는 개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건 수업 내용 전반에 필요한 원론적인 개념들이고요. 후반부에는 실제 시나리오 쓰기와 관련이 있는 실전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시나리오를 조금 써보면서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업의 구색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1편이나 2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그렇죠. 이렇게 제가 실제 시나리오를 써보면서 여기를 설명해 드리는 걸 여러분들은 보고 이제 자기도 저와 같은 본인께서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글쓰기를 시작해 보셔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물 설정을 할 때, 1편, 2편에서 할 때는 본인께서도 인물 설정을 조금 따라서 해본다던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차근차근 나가볼 테니까, 주인공의 인물 설정, 누구의 인물 설정,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서 갈 테니까요. 차근차근 한 템포 한 템포씩 조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 직접 해보시면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나중에 오겠죠. 스스로 해보시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수업은 정보 전달은 성공한 게 될 거고요. 아무튼 첫 번째로 좀 개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수업을 열어보자면 저번에 제가 상상력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조금 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거를 이번 세 번째 수업의 요점, 키워드, 수업 목차 중에서 조금 단락을 차지하는 요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상력은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입니다. 글쓰기 실력, 필력, 표현력이라고 하죠. 다양한 어휘를 알고 그것들에 연결하는 법을 이해하고 있어서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잘 구사를 한다. 뭘 잘 구사를 한다는 말일까요? 사람이 일단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생겨납니다. 생각이 없이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잘 아는 어느 교수님께서는 글과 관련된 국문학 쪽 교수님은 아니셨지만 어쨌든 그 교수님께서는 인문학 쪽 교수님이셨는데 법학도 인문학일까요? 어쨌든 법학 쪽 교수님이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분명히 맞는 말이고요. 이 세상에 어떤 정신적인 것에는 속도를 잘 잴 수 없을 테니까요. 빛보다 빠른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있어서 그거는 시간 너머에 순식간에 가 닿아서 10년 뒤를 상상할 수도 있고 10년 전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고 한 번에 우주 끝을 조금 막연하게나마 조금 상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우주 끝을 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상상을 제대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커먼 공간을 생각하면서 우주 끝이라고 한순간에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생각, 이 아이디어가 핵심이 됩니다. 원형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초코 아몬드 과자 있죠? 겉면에 초코가 있고 속에 아몬드가 있어서 중심점 더 핵심이 아몬드가 초코가 더 맛있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반론을 하신다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구심점이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내핵에 가깝다는 의미에서 아몬드를 표현하자면 이제 이 생각 아이디어 부분이
아몬드가 되는 거겠죠. 그 겉면을 감싸고 있는 더 밀도가 옅은 것이 표현, 실제 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작법론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때 자주 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처음에 작가가 상상한 노란색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진합니다. 네. 이게 가장 진하고 선명한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작가가 글이나 예술 도구를 사용해서 써낸 노란색, 표현한 노란색 이게 그 다음으로 진화합니다. 생각한 원래의 노란색에 비해서는 옅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독자, 예술의 감상자가 보게 되는 이 노란색, 받아들이는 노란색은 타인이 받아들이는 노란색은 가장 옅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무엇을 말하느냐? 작가가 자기가 노란색을 평범하게 예술을 만들지 않을 때 생각하던 것보다 더 진하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최종적인 단계에서 독자가 느끼는 그 노란색이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느꼈던 그 노란색을 독자가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물리학 이런 데서 전류가 흐르고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고 하면 유실이 일어나죠. 네. 전기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유실이 일어나고 핸드폰 같은 거 배터리를 충전할 때 그 전선을 통과하면서 전압, 뭐 저항, 정확히는 이쪽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거에 있어서 유실이 일어나고 전선, 뭐 구리선에도 열이 발생을 하고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뭐 500이라고 수치를 쳤을 때 실제로 넣어야 되는 에너지는 뭐 600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아이디어도 글을 통해서 독자한테 가기까지 전달 과정에서 유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상상력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독자들은 보여지는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글로써 표현을 한다거나 그림으로써 그려낸 그 부분의 이제 표현 노란색만을 생각을 하는데 이 작가들 실제로 이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경쟁이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접전 지역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 상상을 해내는 부분. 누가 가장 재미있는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이 누가 가장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여기가 어떤 승부처가 네, 작가들의 승부처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이 상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주 출전할 수 있는 회복력, 근성, 멘탈리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초적인 능력들이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운동 선수가 자주 출전을 하고 커리어를 얻어서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 네, 자주 출전을 한다라는 건 뭐 한 경기에서의 실력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어쨌든 자주 출전을 한다는 건 그, 그만큼 그 운동을 한다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연습을 하고 실전을 치르면서 경험치가 쌓이고 능력이 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힘은 근육의 부하를 걸어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큰 근육을, 강력한 근육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네.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여지는 어떤 근육이나 어떤 힘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지만 실제로 운동을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떤 체력이라던가 그 신진대사라던가 그 내장 기관의 어떤 튼튼함들 굉장히 많은 양의 영양분들을 섭취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또 운동으로 해서 해소를 해내고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면 할수록 그 에너지를 처리하는 과정인 이 파이프가 노후화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파이프, 뭐 몸뚱이가 되겠죠. 에너지, 열량을 소비하는 게 될 거고 이제 파이프를 물들이, 쟤들이 지나가는 일이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순환 과정을 거침으로써 네, 몸을 만들어가는 일이 될 건데 이 중간 과정을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 운동 선수가 보디빌더로서 어떤 최고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물론 근육이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근육에 관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계속해서 그 운동을 지속하면서 계속해서 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이 좋은 게 굉장히 운동 선수로서 큰 능력이겠죠. 네, 그쵸. 뭐 축구 선수라던가 야구 선수들 뭐 그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남들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좋고 내구성이 더 좋아서 더 많은 연습량과 시합량을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다면 남들보다 결국 더 실력이 빠르게 늘게 될 것이고 남들이 한 게임에서 우승을 할 때 두 게임에서 우승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커리어 면에서 남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되겠죠. 네.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국 그런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네, 그쵸. 그런 부분들, 어떤 눈에 보이진 않는 그 사람의 신체적인 내구성이라던가 회복력이라던가 이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밑바닥이 되는 기초적인 체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실력 중에 하나가 이제 작가들한테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력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표현은 말씀드렸듯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느는 것처럼 글을 쓰면 필력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 반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느는 거라서요. 네, 그냥 걷기, 달리기 이런 식의 운동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글솜씨를 늘리고 싶다. 근데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냥 문장을 쓰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네. 만약에 노래라고 한다면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냥 노래라는 행위를 무수히 반복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뭐 그 사이에 무수한 방법론들이 있어서 발성법, 호흡법, 뭐 연습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노래를 그냥 반복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더군다나 뭐 노래는 잘못된 운동법 같은 걸로 운동선수가 연습을 한다거나 뭐 노래라고 한다면 발성법으로 연습을 하면 뭐 목이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글은 우리가 조금 더 정신적인 부분을 정보를 다루는 것이기에 딱히 다칠 염려는 없습니다. 네. 부상의 위험은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예체능 분야보다 적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되느냐? 어떤 정신력,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어, 내구성, 집중력, 근성이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다른 운동선수들, 몸을 쓰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멘탈리티를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몸을 쓰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저력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저력은 결국 그 사람들의 멘탈리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멘탈리티가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스포츠에서도 중요한데 몸보다 조금 더 생각 위주의 어떤 정보 위주의 것을 다루고 있는 이 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점. 네. 그렇게 비율상으로 이게 조금 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강한 정신력, 근성을 갖고 실제로 글을 쓰는 행위를 그저 반복 노가다, 네, 노가다를 하다 보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개론적인 부분인데 제가 레슨을 한다거나 작법서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할 때 초반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시나리오론이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소설을 말할 때랑은 조금 다르게 시작하다 보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삼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글쓰기를 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어떤
되게 나이 많이 먹으신 고명한 작가님한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런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요. 네. 옛날부터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다작, 다상량, 다독, 네. 이런 삼다를 많이 말을 하죠. 글을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 글쟁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되게 보편적인 말이기도 하고요. 누구나 알고 있는데 다작은 네, 많이 쓰고 많이 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냥 많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언어를 배우고 이제 살아가는 만큼 언어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지 위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언어에 있어서 완벽하게 분리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만큼 우리 삶과 생각에 붙어 있는 게 이 글, 언어, 말, 네, 이쪽이라서 그냥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요. 다독은 많이 읽고가 되겠죠. 네. 인풋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술가들에 대해서 착각을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 이미 지어져 있는 것들을 보고 편집하고 종합해서 자기 안에 있는 감성들, 느낌들을 표현하는 사람들이라서 예술적 도구를 배우고 안다는 게 네,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음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음악을 들어봐야 하고요. 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가 어떤 신진 문물, 기술을 배우듯이 많은 작법들을 받아들이고 이 작법들에는 선대 예술가들 같은 분야, 뭐 만약에 음악가라고 한다면 클래식 음악가들, 바흐나, 모차르트, 쇼팽, 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온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네, 이것들을 결국 안다는 거거든요. 네, 많이 본다는 건, 네. 2000년대에 지어진 어떤 작품은 1900년대에 지어졌던 어떤 작품들의 총합과 그것들이 발전해서 이뤄낸 어떤 스타일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일 테고요. 네. 뭐 중세 시대 그림을 보면 굉장히 기법이나 이런 게 형편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예술에 있어서도 점점 뭐 계몽이 된다고 하죠. 네, 르네상스. 어쨌든 시대적인 발전을 거치면서 예술 기법도 노하우가 쌓여가고 작품들이 발전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왔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진보한 발전상을 가지게 되고 이건 뭐 기술 발전, 과학적 발전과도 비슷한 네, 그런 구도인 거라서 결국 예술이라는 것도 그런 최근의 문물들, 기술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인풋을 하고 자기가 만들 분야의 다른 작업자들의 작품들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느 정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아, 내가 이 분야에서, 이 판에서 충분히 표현을 할 만한 내적인 도구들, 재료들을 다 모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훨씬 더 과감하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하는 걸 봤으니까 아, 대충 어떻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이렇게 저 사람들이 했을 때 독자들로부터 이런 평을 받았으니까 나도 저렇게만 하면 대충 저런 평과 피드백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기준점으로 삼고 네,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인풋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보지 않고 주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지 않고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부류의 예술가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실력을 갖는 예술가들도 덜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보지 않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이나 평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작품들이 아니라 그냥 좀 되게 마니악한 그 분야의 전공자들이나 조금 굉장히 파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위주로 보고
핵심적인 기술들을 자기가 이미 익혔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작품들이 자기가 먼저 익혔던 어, 알리, 많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는 양질의 컨텐츠들을 이미 익혔던 사람들이라서 굳이 이미 배웠던 공부를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어떤 주류 대중 굉장히 유명세를 얻은 작품들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새롭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미 어떤 전문가로서 이미 알고 있던 기법들이었으니까 그냥 보지 않는 것뿐이고 그 사람들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다른 작품들을 이미 보고 다른 방식의 작품들을 보고 이미 재료들을 얻은 상태라서 그냥 남의 거를 잘 보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사람은 결과적으로 한 번도 보지 않은 걸 상상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만들어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존재라서 네, 정말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어마어마한 창조주인 마냥 자기 속에서 무한한 창조성이 솟아나는 것 마냥 네, 그렇게 구는 예술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거짓말이나 조금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모든 예술은 모방에서 시작하고 이게 당연한 네, 수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기법들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롭게 합칠 것인가, 새로운 남다른 편집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어떤 예술가가 될 것인가, 좋은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는 것인데요. 그렇죠. 인풋, 다독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죠. 네. 어쨌든 요리를 하려면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꺼내서 요리를 해야 하듯이 여러분이 많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많이 보고 느끼고가 조금 더 발전을 하다 보면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글을 써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학적인 레슨을 듣는 사람들이 조금 질에 조금 생각을 하시고 또 겸손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문학적인 글쓰기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글을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글들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글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누군가가 쓴 굉장히 잘 쓴 글들이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석자 혹은 몇 자 또 굉장히 부모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써주신 문학적인 예술적인 최고의 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다독도 발전을 하고 결국 여러분의 생각이 예술가로서의 역량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지평이 넓어져서 달리 보시면 흐르는 물이나 냇가의 풍경, 자연 환경들 그런 것들을 보고도 인풋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일례로 들어보자면 책을 본다고 하는 건 결국 누군가 작가가 쓴 글, 그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기도 하고요. 저도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판적으로 보고 조금 주도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정말 그 생각과 글과 그런 것들이 맞는가 너무 그냥 받아들이지만 말고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로 맞는 글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깊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레슨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이 레슨 내용도 그저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좀 성실하게 보신다면 좋겠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그다면 더 우등생으로서 깊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사실일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바퀴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치열하게 들으시면 더욱더 깊이 이 정보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 책을 본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본다, 사람과 만난다, 사람을 파본다, 사람을 파본다라는 것과도 같은 말이라서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책을 보는 것보다 더 양질의 독서를 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결국 글이니까요. 네. 그 사람이 하는 글, 언어 양식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로부터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궤적들, 그 삶의 경험들, 그 모든 양식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만일 제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다른 곳에 가봤던 경험을 해봤던 이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경험담을 듣고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서 소화를 해낸다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경험까지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독서의 양질의 독서의 좋은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걸 위해서 사실 독서를 하라고 하는 건데 예로부터 많은 선임들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요즘 세상에는 사실 너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좀 많기도 하고요. 네, 너무 얼척없는 저 사람이 잘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기꾼처럼 말을 뱉고 그럴싸하게 기술적으로만 꾸며서 글을 쓰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어, 좀 많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라서요. 네, 조금 복잡하고 많이 기술 발전은 했지만 사기꾼도 많고 네, 그런 세상이라서 이런 좋은 독서의 효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양질의 양서들이 조금 많이 없는 세상이기도 하죠. 네. 어쨌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좋은 글들을 써나가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던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떤 인생의 경험이나 어떤 인생의 지혜나 그런 소중한 기억들, 소중한 추억들 같은 것들을 좋은 글로 좋은 글로 형식으로 배우셔서 또 연습을 하셔서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네, 양서가 되지 못한 사기꾼들의 이상한 글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솔한 삶의 어떤 경험, 흔적, 지혜들을 담은 좋은 글들을 써주시고 그것들을 이 레슨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연습이나 각자의 방법들을 통해서 좋은 형식을 갖춰서 써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네. 그걸 위해서 레슨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조금 네,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좀 개론이랑 같이 조금 제가 이 레슨을 하고 있는 이유나 내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인풋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라. 그런데 인풋이라고 하는 게 당신이 만약에 미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그림 작품을 보는 것이 1차적인 인풋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 더 남다른 예술가로서의 어떤 깊은 예술가로서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자연 환경, 모든 장면들이 다 하나의 그림처럼 보일 수 있겠죠. 네. 이 세상은 만약에 신이 지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화면들이 신께서 지으신 세계 최고의 어떤 화가보다도 더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가지고 계신 신께서 지으신 화면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술적 소양을 충분히 익히고 기술도 익히고 조금 더 깊은 마음가짐과 진지함으로 그것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본다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24시간이 전부 다 이 인풋을 하고 있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겠죠. 당신이 만약에 글을 이제 시작하는 작가로서 수업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누군가의 소설 작품, 누군가의 시나리오 작품, 에세이 작품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분명히 1차적인 좋은 인풋이지만 그것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들, 부모님이 해주셨던 말들, 여러분들의 이름들, 또 어떤 사람이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킬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소중하게 적었던 어떤 어, 회사나 기업 같은데 그런 곳에 상호명, 사명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의 이름들 그런 모든 글들을 보면서 좀 논리성을 깨달으신다거나 혹은 글로 적혀져 있지 않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들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글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깊이 사물에 대해서 달리 보시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다르게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해나가시면은 이 인풋 과정을 24시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3다가 가장 중요하다. 이 3다를 하면은 당연하게 글이 늘 수 있고 모든 작가들이 이미 알고 있는 좋은 연습법이다. 이 3다를 벗어나서는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인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24시간 여러분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살아가는 그 모든 경험들이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한 어떤 연습법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다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상량도 사실 다독이랑 조금 이렇게 되면 이어지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책을 보면서도 당연히 생각을 할 것이고 어떤 우리가 겪는 어떤 사건들, 우리의 경험들,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다양한 현상들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테니까 이것이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작을 많이 네,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력이 확확 늘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주신다면 확실하게 운동하는 것처럼 여기서 배웠던 이 인풋들이 소화가 되어서 실제적인 운동 능력이 되는 것처럼 체화가 잘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 과정에서도 이 과정 역시 어떤 기초적인 운동법, 기초적인 연습법이기 때문에 다작하는 걸 조금 많이 안 해보셨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 글을 쓰실 때 이미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문장이나 글을 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실제로 글을 적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미 그럴 능력이 이것들을 통해서 갖춰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고 잘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네.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겠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실제로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있고 그럴 수 있는 재능이 있구나라고 확실하게 조금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이제 이렇게 어, 작 글쓰기, 다작을 처음 시작을 해보시면 이제 작가로서 제 입문을 하게 되시는 거고 이제 작가로서 입문을 하신 이후에도 이제 다독과 다상량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남다르게 생각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작품들을 조금 열린 시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또 기초 훈련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고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글을 썼는데 다른 누군가가 내 글을 보고 정말 어떤 사랑을 느꼈구나, 그 따뜻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의 평화나 행복감을 얻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또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독자가 어떤 말과 글로써 작가한테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라고 진솔하게 말을 해주면 또 이제 다른 차원의 어떤 작가로서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고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작가는 이렇게 썼을 때 독자들이 모르는 담이 이렇게 반응을 해줬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조금 더 잘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럼 이제 네. 숙련된 작가가 되어가는 게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숙련된 작가나 대작가가 되기 위한 과정. 네. 작품을 쓰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실제 전달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제가 아이디어, 아이디어, 생각, 감성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전달을 했을 때 정말로 소통이 되었구나, 공감이 되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어떤 좋은 것을 끼쳤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숙련된 작가나 네, 제대로 된 대작가가 되어갈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쳤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삶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괜찮았다.
이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조금 맞는 생각이라고 느꼈다. 그런 것들이 지난 수십 년, 수백 년간 많은 검증을 거쳐서 살아남은 이름들이 이제 어떤 대문호 이런 이름들을 갖게 되는 거고요. 네. 뭐 톨스토이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죠. 네. 도스토옙스키 네. 이런 사람들의 이름. 그쵸. 네. 여러 시인들, 문학자들. 네. 세월에 부딪혀도 녹슬지 않았던 글을 적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글이 대단한 이유는 이 사람들의 글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들이 보았던 녹슬지 않는 시대와 상관이 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 지혜, 제대로 된 지식과 경험 이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네, 이런 글들을 적을 수 있었던 거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엔 정말로 있구나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어떤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뭔가 개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다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네, 레슨을 하는 거고 이런 마음가짐들을 조금 가지고 예술 작품을 대하신다면 정말로 끝까지 네, 네,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부가 끝났고 이제 후반부에서 음, 네, 제가 이 3화 내용의 강의를 미리 정리하면서 어제 잠깐 적어놨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제가 이 1, 2화에서 조금 설명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네요. 네, 그렇게 넘어갔던 부분들을 다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네, 글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네, 네,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네. 상상력이 창작 문학에서의 작가가 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상상력은 늘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중요하기도 한데 늘릴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부하를 가하는 게 있겠죠. 근육에 부하를 가하면 그만큼 근육에 많은 자극이 와서 근육을 늘릴 수 있듯이 근데 필력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필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글을 쓰면 운동을 하는 게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상상력은 어떻게 늘려야 하는가라고 여쭤볼 수 있으니까 이래서 상상력이 을 늘리는 게 힘든 건데 상상력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머릿속에서 현실과 다른 뭔가를 떠올리는 것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상력을 조금 더 운동시키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밀하게 더 많은 양을 상상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공이 떨어지는 장면이라고 하면 그냥 공이 떨어지는 장면을 막연하게 상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앵글을 바짝 앵글을 바짝 갖다 대셔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1초를 10번으로 쪼개서 그 순간순간의 행동들을 다 상상을 하셔서 공이 떨어질 때 바람에 맞부딪혀서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할까? 공의 표면은 어떤 모양의 돌기가 있을까? 공은 어떤 종류의 공이고 어떤 탄성을 가졌고 어느 정도의 강직성을 가졌을까를 생각을 하시고 또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떨어졌지? 그래서 이 공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 속도와 힘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이 정도로 이제 상상을 해주셨다면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이제 이 공이 떨어지고 있는 공간에서 대기는 어떤 상태라서 공이 아래로 진행을 하는데 반발이 어떨까? 그 근처 공기의 흐름은 어떨까? 이런 것까지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바닥의 질감은 어떻고 상태, 어떤 단단함이라던가 표면에 어, 우둘투둘한 요철, 털기, 네, 이런 건 없는가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공과 공의 움직임, 속도, 공의 공의 성질과 공의 움직임 그리고 바닥
상황, 배경, 장면이 될 수 있겠죠. 네. 인물이 처한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공을 A 김유민이라고 했고 공의 움직임 속도를 김유민의 행동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 바닥이라는 건 이 공이 맞닥뜨리게 될 이제 세상이 되는 것인데 김유민이 이제 처하게 될 상황이나 어떤 사회 그 김유민이 밖에 나가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공장에서의 사회 경험이라던가 백수가 되었을 때 주변의 시선이라던가 아니면 또 다시 재취업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라던가 사회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세밀하게 상상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될까가 확실하게 어떻게 될까가 확실하게 답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 구상, 답이 나왔으니 그것을 표현만 해주시면 됩니다. 학술적으로 그냥 학술적으로 데이터를 적는다면 공의 무게는 이러하고 공의 속력은 이러하고 공의 종류는 이러하고 바닥의 재질은 이러하고 바닥의 매끈한 정도는 이 정도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그냥 적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스토리에 또한 줄로 스토리로 한 줄로 깨어서 표현을 하면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천천히 그냥 순서에 따라서 가장 처음에는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공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공을 처음에 놓았을 때 만약에 제가 던졌다고 한다면 그 위에서 공을 누군가가 위에서 공을 던졌다라고 묘사를 해주시고 그래서 공이 빨리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묘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허공에 공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되었고 이제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 공의 종류는 사실 이런 종류였더라 이런 식으로 좀 상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말 부분에서 그 공이 그렇게 운동성을 가지고 바닥에 부딪혔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구나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김유민에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공을 공이 떨어질 때 누가 던졌나? 어느 정도의 높이, 어느 정도의 속도, 네. 이걸 처음에 설명해 준다고 했죠. 기승전결해서 기가 될 거예요. 네. 이게 김유민의 첫 상황이 되겠죠. 김유민의 상황은 공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 집에서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어느 정도의 속도를 김유민은 나이가 29살이고 취업을 아직도 하지 못했고 부모님의 눈치가 보여서 어, 집안 부모님 가정에서 밀림을 바깥으로 당하고 있다. 네, 부모님의 상태는 어, 건강 건강하시고 안정적이셔서 막 또 가정적인 문제가 있지도 않아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김유민에게 주면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지만 은근한 압박감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이 김유민의 나이도 29살이어서 28살, 7살, 6살, 5살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압박감이 자기 마음속에도 점점 더 큰 상태인 거겠죠. 이게 이제 김유민의 첫 상황과 지금 바깥으로 던져지고 있는 그 속도감 같은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쵸. 만약에 공이 정말로 아래로 빠르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김유민의 나이는 한 34살 정도가 될 거고, 이 가정 상태, 이제 집 안에 있는 분위기나 설정 자체도 집안이 거의 파탄 상태라서 뭐 간신히 살고 계신 이제 뭐 아버지는 이미 뭐 헤어지셨거나 뭐 사별을 하셔서 돌아가셨다던가 아니면 아버지가 굉장히 병상에 누워 있어서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줘야 하는 상황이고 또 홀어머니 혼자서 이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데 그 부양하시고 계신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벌이도 시원찮아서 반드시 지금 김유민이 나가서 취업을 해야 하는 어떤 목에 당장 칼이 들어와 있는 어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약간 그 정도의 어떤 절박함, 속도감 이게 처음에 공이 떨어질 때 김유민이 처한 상황, 공이 손에서 떨어 손에서 떠나간 공의 첫 상황, 김유민이 바깥으로 밀려난 첫 상황, 첫 씬의
첫 신의 묘사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승을 말했죠. 이제 손에서 떠나간 공이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 어떤 종류고, 음, 그 근처에 대기, 바람은 어떤 상태이고, 어느 정도의 무게이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을 했죠. 이제 어, 사회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는 김유민의 상황을 처음에 독자들한테 전달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짝 앵글을 김유민한테 가져다 대서 날아가고 있는 그 공, 김유민의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공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려나고 있는 김유민의 상태인 거니까, 네, 김유민은 어떤 인간인가? 제가 뭐 긍정적이라거나 조금 유순하고 사람 좋아하고 이런 식의 말을 썼죠. 지적, 근력, 능력, 근력, 정신력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이게 공이 뭐 야구공이라거나 볼링공이라거나 아니면 무슨 탁구공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정한 거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어, 공이 바닥에 부딪혔을 때를 묘사를 할 수 있겠죠. 집 안에서 집 밖으로 사회로 밀려난 김유민, 사회와 맞닥뜨린 김유민의 상황을 적을 수 있겠죠. 바닥은 움직이고 있는 공을 받아주고 있는 무엇이기 때문에 공이 인물, 바닥이 배경이 될 수 있겠죠. 물리적인 배경이나, 네, 이나 혹은 상황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첫 씬에서 이제 김유민이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친구 진정욱을 만난 상황, 그리고 진정욱의 도움을 받아서 공장에 가서 삼촌 외부 상황과 맞닥뜨린 그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될 수 있겠죠. 기승전결에서, 네, 승이나 전 이 부분을 조금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그리고 이제 네, 맨 마지막에 공 김유민이 바닥 상황 외부와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가가 이제 결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요. 어떤 에피소드 단위로 짧게 끊어서 본다면 이제 김유민이 집안에서 바깥으로 밀려나서 사회 바깥 이제 공장에 부딪혔는데 그 공장에서 어찌어찌 취업은 잘 했지만 사고를 쳐서 바깥으로 다시 쫓겨난다 이런 식으로 플롯을 저번에 짰었었죠. 취직한다. 이렇게 갑자기 친구의 어떤 낙하산으로 조금 취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하는데 익숙치 않아가지고 좀 긴장을 해서 조금 일을 하다가 공장의 기계를 펑크내는 대형 사고를 친 다음에 아주 크게 혼이 나고 공장에서 쫓겨난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전체 부분에서 보면 이게 첫 부분이지만 이렇게 에피소드 단위로 좀 짧게 본다면은 음, 네, 기가 될 거고 뭐 승이 될 거고 전이 될 거고 이 부분이 결 부분이 되겠죠. 네, 결과의 부분이 되겠죠. 전체에서는 이게 아직 결과 부분은 아니지만 이 상황만 본다고 한다면요. 공장의 바닥에 부딪힌 김유민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김유민은 일에 익숙하지 않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에도 어떤 충분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고를 쳤을 때 조금 대처를 할 만한 방법도 잘 몰라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공장에서 쫓겨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김유민이 조금 더 사회 경험이 있다거나 조금 더 서글서글했다거나 조금 더 그 공장 사장님한테 삼촌한테 조금 더 말을 잘 해봐가지고 자기가 이런 큰 사고를 쳤지만 반드시 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인물로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잘 하고 일에 있어서도 업무가 점점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회사에 헌신을 하는 모습 같은 걸 보여줬다면 또 쫓겨나지는 않고 뭐 좀 혼이 나고 계속 일을 할 수도 있었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김유민이라는 공의 성질이 이런 성질이었고 그 사람이 부딪힌 공장이라는 상황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크게 혼이 나고 그냥 무력하게 좀 쫓겨나는 이런 결과값이 만들어지게 된 거겠죠.
네, 지금 이렇게 제가 글로 쓰지 않고 말로만 하고 있는데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최대한 짧게 그 천천히 느리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어, 여기서 다시 이제 저건 이제 첫 에피소드였으니까 다시 김유민의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하면 되겠죠. 어, 여기서 이제 공장에서 쫓겨난 김유민. 김유민이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인가요? 네. 공장에서 공장의 바깥으로 다시 쫓겨나갔죠. 어떤 상태적으로 보자면 다시 간신히 불안하게 취업을 한 상태에서 다시 백수 상태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김유민의 방향성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 취업 상태에서 백수 상태로 돌아왔으니까 원래 백수 상태에서 집안에서는 바깥으로 나가라고 취업을 하라고 밀어주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다시 이제 다른 곳에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네. 김유민이 바깥에서 받고 있는 외부 압력은 다시 취업을 하라고 쪽으로 받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김유민의 성질, 공의 상태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원래 청년 A는 그렇지 않아도 취업 문제로 계속해서 낙담을 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고 죽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실패를 한 번 더 겪으면서 더 자신감이 안 좋아지고, 원래 김유민이 이 정도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도 움직여 볼 수 있는 어떤 저력이나 힘이 있어서 이렇게 시도를 해본 거였는데, 이런 실패를 겪고 나서 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떨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자기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다시 취업을 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는 없고, 그거보다는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김유미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바깥으로 밀고 있고, 뭐 여자친구는 자신감을 좀 보여봐.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줘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데 김유미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을 할 만한 어떤 저력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자기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고 있고, 그러면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김유민은 가만히 있고 외부 압력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김유민이라는 공이 받고 있는 압력은 점점 더 이제 커져 나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긴장감, 김유민이 받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지수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그게 긴장감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여자친구가 막 더 말을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보여줘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뭘 할 건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하다가 김유미는 점점 더 안으로 파고드니까 여자친구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고 결국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논할 수 없어진 여자친구는 김유민한테 어떤 이별 통보를 하고 그냥 각자 갈 길을 가게 되고 네, 헤어지게 돼서 그런데 이 헤어졌을 때 상황이 뭐 정확히 제가 적당하게 제가 비 오는 날로 설정을 또 했죠. 왜냐면 조금 비라는 것들은 우울함이나 어떤 처지는 것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미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실패를 했다거나 어떤 우울감을 가지고 조금 운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과 조금 어, 잘 맞는 오브제이기 때문에 잘 맞는 네, 상황이나 그런 미술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로 설정을 했고 이것 때문에 김유민의 슬픔이 한층 더 부각이 되어가지고 그냥 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이 슬프구나. 자기 몸이 다 홀로 강변에 앉아서 젖도록 엉엉 울고 있으니까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슬픔보다 훨씬 더 큰 슬픔을 지금 더 겪고 있구나라고 강조를 해주면서 여기서 한 번 더 바닥으로 여기서 한 번 더 바닥으로 치고 들어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도 김유민 자체는 제가 좀 유순한 성격이고 긍정적인 성격이고 어떤 부모님의 어떤 지원도 잘 받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압박감 어떤 아버지가 막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병에 걸리시고 이 정도의 어떤 가정이 붕괴될 정도의 위기는 맞고 있지 않다고 했었죠. 이 정도로 지금 힘들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님은 안정적인 가정으로 그래도 아들이 크게 엇나가거나 뭐 크게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또 받아주실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유미는 뭐 그냥 감기에 걸리고 크게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거나 더 엇나간다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조금 자기 어떤 우울감들을 삭히면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만히 멈춰져 있는 시간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안쪽으로 더 깊이 김유민의 상태를 봤을 때 깊이 아래쪽으로 바닥을 더 치고 파고들고 긴장감이 더 올라가는데 여기는 별다른 큰 변화는 없고 그냥 유지. 네.
유지 정도만 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긴장감이. 계속해서 이 유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친구 B나 부모님 같은 분들은 이제 여자친구처럼 떠나진 않고 계속해서 김유민 A 옆에 남아 있으면서 김유민을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있으니까 유지 혹은 아주 미약한 정도의 어떤 회복 정도가 일어나고 있겠죠. 계속해서 여기서 한번 크게 바닥을 친 다음에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고 유지 되다가 마지막에 또 어느 날 너무 집안에만 오래 있어서 산책을 해보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이렇게 좀 나가보기로 한 거죠. 환기를 하면서 좀 더 회복의 단초를 마련을 하고 어쨌든 이 소설은 김유민이라는 인물이 겪는 고민과 고뇌의 과정을 해결하는 것을 그려내는 작품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소설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이 시나리오 이야기는 김유민이라는 인물이 겪는 고민과 고뇌의 과정을 해결하는 것을 그려낸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결말 부분에서 무조건 위쪽으로 올라가서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위해서 이제 중간 과정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신을 할애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김유민의 생각이 바뀌는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 뭐 꼭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고 해도 좋으니까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돼서 이런 신을 넣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바깥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서 외부의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자극을 얻고 거기서 좀 변화가 되는 것들이 조금 개연성이 있는 그래도 조금 그럴싸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신을 넣었고요. 어떤 아이를 만난 거죠. 어떤 아이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서 이 아이가 잘 못하는 솜씨임에도 농구 골대 앞에서 열심히 애를 쓰는 걸 보고 그냥 멍 때리면서 보고 있던 김유미는 저랬었지 하면서 마음을 바꿔먹게 되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 키 부분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김유민보다 더욱더 발전한 2.0 김유민 2.0 버전이 되어서 조금 더 강한 의지로 스스로 강한 의지와 행동력을 갖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집안에서 사회로 취업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겠죠. 이 행동선은 동선은 같은 방향이지만 이 과정들을 다 겪은 김유민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의 의미로 인해서 이 처음에 김유민보다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갖고 바깥으로 나아가고 있는 공의 속력이 점점 더 빨라진 상태의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김유민 버전 2.0 강한 속도로 나아가는 빠른 김유민이기 때문에 실패를 이미 한번 해봤어도 그것들을 이겨낼 정도의 강한 긍정성, 동력이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해진 청년 A는 다양한 회사들의 면접을 보고 원래는 가지 않았던 길까지 개척을 해서 지원 공고까지 다 찾아봐서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면접에서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보고 그래서 회사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 사실 끝내도 되는 건데 어, 김유민의 움직임을 제가 표현해주고 있는 거였으니까 완벽하게 김유민의 움직임, 동선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사실 처음 던져줬을 때 집안에서 사회 바깥으로 밀려날 때 보여주었을 때 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전 설명도 조금 묘사를 해줘야 하는 거고요. 네, 이 시나리오의 핵심 스토리 라인은 공이 손을 떠나서 허공에서 움직이고 바닥에 부딪히는 그 과정까지인데 음, 어떻게 누가 어느 정도의 세기로 던졌는가 이런 것들 이 전 사정들 프리뷰도 조금 설명을 해주고 그 중간 과정까지 다 설명을 해주고 그 마지막에 공이 그렇게 튀어나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후 상황까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게 그 전체 운동을 조금 더 확실하고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해결이 되었지만 이 해결이 된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신까지 조금 더 넣어주면은 네. 달리기 경기를 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출발선 땅 하고 결승선 딱 하고 통과하는 지점까지가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 경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포츠 경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리, 프리뷰로 이 스포츠 선수가 출발선에 서기 전에 어떤 마음을 먹었고 어떤 준비 훈련을 해왔는가를 짧은 회상신으로 좀 보여주고 결승선을 딱 통과했을 때 바로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통과한 이후에 어, 몇 걸음 더 나아가는 장면까지 네, 행복하게 웃음을 짓고 그래서 그 우승의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만끽하는가 네. 이 부분까지가 사실 어떤 스포츠로서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 때문에 모든 관객들이 이 경기를 관람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스토리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때문에 보는 거라서 우리가 어떤 체육에서 어떤 개수를 하는 네, 어떤 경기 기록을 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딱 그 중간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이야기는 다 끝나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조금 더 이 전체 스포츠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전후 사정까지 충분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정말로 이 달리기 시합을 잘 묘사를 했다, 잘 촬영을 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취업을 했던 김유민이 그렇게 앞으로 쭉 치고 나아가서 큰 돈은 아니지만 잘 받으면서 일을 하고 거기서 자신감도 생겨서 다른 사람들이랑 잘 배우면서 소통을 하다가 거기서 또 어떻게 잘 친해지게 된 새로운 어떤 여성을 만나서 이전의 상실을 조금 보완해주고 회복해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제. 원래에 있었던 여자친구와는 헤어졌지만 이때의 실패를 완벽하게 회복했다라는 의미에서 좀 더 새로운 김유민 버전 2.0의 어떤 단단해진 김유민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이 사람이랑 조금 더 이전의 김유민보다 성숙해진 똑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도 조금 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네, 그런 김유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랑도 일도 잘 찾았다더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조금 네, 충분하게 묘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네, 공에 제가 비유를 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공이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가, 그 공의 성질은 어떤가, 그 인물의 캐릭터성은 어떤가, 그 인물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주변 환경이나 외부 압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인물이 어디에 딱 부딪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외부 상황의 설정들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스토리까지 최종적으로는 조금 더 해주면서 어, 완벽하게 이전에 부여했던 문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보완을 완벽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시나리오, 스토리라인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죠. 네. 상상력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이렇게 좀 길어져 버렸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면 좀 더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강의가 길어지더라도 일단은 시나리오를 조금이라도 써보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첫 번째 인물 설정을 하고 첫 번째 씬을 썼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씬을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지금 조금 영상을 멈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 씬을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어지는 다음 씬을 쓰는 요령은 이 첫 번째 씬에 뭔가 개연성을 하나 넣어주는 게 좋은데, 이 인물에 문제가 있죠, 지금. 김유민이 처한 문제. 그래서 김유민의 성격은 이러하니까 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취업에 관해서 문제를 얻었는데 이 김유민은 주변에 어떤 도움을 잘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넉살이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 친구가 이제 도움을 주기로 해서 일단은 어딘가에 조금 취업을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새로운 상황을 넣었고요. 네. 여러분들도 일단 이때 이 씬에 넣어주면 좋은 부분들은 이 취업 문제의 진정한 해결보다는 이 취업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은 안 되는 조금 불완전한 불완전한 해결책을 조금 제시해 주면서 어설픈 해결과 완성으로 향해 다가가는 씬을 처음에 기와 승 부분에 넣어주시면 한번 주인공이 실패를 겪으면서 아, 무엇이 잘못되었지? 어디를 보완해야 하지? 하면서 결국 온전한, 온전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어주시면 좋아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취업 문제를 위해서 조금 공장에 취직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때 김유미는 어떤 그 취업을 해서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어떤 마음 상태나 정신 상태나 김유민 버전 2.0이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거기서 다시 튕겨 나오는 그런 불완전한 지금 해결책을 위한 상황인 거죠. 이제 공장으로 공장에 취업을 한다라는 어떤 해결 방법 자체가 문제였던 건 아니지만 이 해결 방법을 대하고 있는 김유민의 태도가 아직 어설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곧바로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거죠. 네. 이, 그렇죠. 어쨌든 김유민의 정신 상태이든 조금 무지함이든 그런 것들을 조금 부각시켜주면서 이제 이 주인공이 당신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앞서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조금 멍청하고 혹은 조금 가볍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거를 앞부분에 조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고 여기서 1신에서 제시한 1신에서 제시한 해결법을 가지고 2신에서 연결하는 것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같이 조금 영상을 멈춰주시고 같이 2신을 적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공장에 친구 권유로 취업을 면접을 보러 간다 였으니까 이거에 맞는 씬을 써볼게요. 네. 저번에 조금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공장으로 가는 씬을 사이에 한 번 더 넣어준다고 했었죠. 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네, 여기서 공장으로 이제 평범하게 진행이 되려다가 그 전에 한번 멈춰주고 좀 길게 간다고 해서 중간 씬을 적어줬고요. 이제는 바로 공장 씬에 나오면 되겠죠, 순서상으로. 여기서 저는 조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상황 설명 같은 걸 했는데 이렇게만 해도 그냥 알아들으시는 어떤 촬영 감독이나 연출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사람들의 연출 감각에 그냥 믿고 맡기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될 거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세세하게 작가가 조금 앵글에 좀 관여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연출을 하고 있는 스스로 감독이 어떤 대본을 적는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조금 적을 수는 있겠죠. 여기서 뭐 어, 와이드 앵글로 투박한 인테리어 공장 사무실 전, 전체를 몇 초? 3초 적는다. 클로즈업으로 템프 목장하기나 식들이 1초씩 잡아준다. 어, 첫 앵글보다는 조금 반쯤 좁아진 앵글로 공적 소파에 앉아있는 사장 친구의 삼촌과 맞은편에 김유민을 비춘다. 네, 이런 식으로까지 조금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용어들이 무슨 와이드 앵글이나 뭐 타이트 샷, 파스트 샷, 어, 페이스 얼굴만 찍는 걸 뭐 페이스 샷이라고 해도 소통이 되겠죠. 전 주인을 해주는 걸 주민을 해주는 걸 적을 수도 있을 거고 줌아웃을 해주는 걸 적을 수도 있을 거고 그쵸. 네, 이 부분은 조금 영화적인 용어들이라서 제가 실제로 영화 현장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당장 전문 용어들을 다 알고 있지는 않은데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연출진들과 소통이 가능한 어떤 합의된 언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정보들을 어떤 충분하게 알고 있지 못한 기술적인 것들을 충분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믿을 만한 어떤 연출 감독이나 카메라 감독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적을 수 있겠죠. 결국 김유미는 메고 있던 넥타이에 만족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조이고 방 바깥으로 나선다. 옆에 두었던 가방 하나를 들고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느 정도의 속도감이나 어느 정도의 앵글로 이렇게 탁탁탁탁 잡아주면 정보 전달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카메라 감독님이 생각을 해주고 이제 네, 찍어주실 수 있겠죠. 만약에 조금 더 말씀드렸듯이 편집증이 있는 조금 더 완벽주의자 기질의 어떤 작가라고 한다면 몇 초를 어떤 앵글에서 어느 정도 줌인 상태에서 잡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몇 초가 지나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되는 것까지 설명을 해준다던가 또 BGM을 쓴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몇 초 정도 어느 정도의 음량과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조금 묘사를 해준다. 이런 것들까지 BGM까지 하나하나 정보를 다 주면 되겠죠. 네. 조금 드라마 작가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소설에 가깝게 적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연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어떤 연극 대본이라고 한다거나 조금 영화 대본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조금 실무 스태프들이랑 조금 더 확실하게 바로바로 탁탁탁탁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화적인 용어들, 연극적인 용어들로 하나하나 채워가지고 그렇게 구색을 맞출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네, 요지는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영상 작업물의 경우라고 한다면 독자가 보는 최종적인 시청, 시청자가 되겠죠. 시청자가 보는 최종적인 화면에서 이 씬이 몇 초 나올 것인가, 그 네모난 화면에 어느 정도의 줌인, 줌아웃 상태로 크기로 표현이 될 것인가. 어, 만약에 뭐 눈동자만 화면을 가득 메우도록 크게 클로즈업해서 3초간 잡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던가. 네. 얼굴 목 위로 얼굴만 잡아서 표정을 보여준다 라던가, 아니면 파스트 샷이라고 하죠. 어떤 상체 부분 쪽만 보여서 어깨나 가슴팍의 움직임, 그 머리 근처에 배경도 약간 넣어서 표현을 해준다 라고 해주거나, 아니면은 전신샷으로 인물의 움직임 전체를 다 보여준다 라고 한다던가. 네. 음, 네. 아니면 조금 인물이 움직이고 있는 걸 묘사를 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상식이 있는 이제 촬영 감독이나 연출진들이라고 한다면 넉넉하게 그 움직임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앵글을 잡아서 이제 네모난 화면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인물의 움직임, 동선, 움직이는 총거리가 다 담기도록 이제 넉넉하게 잡아서 표현을 하겠죠. 팔 벌려 뛰기를 하면 팔 벌렸을 때 그게 잘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뛰기를 할 때 위로 올라갔을 때 사람 몸이 잘리지 않도록 충분하게 네, 컷을 잡아서 연출을 해주실 테니까. 네, 만약에 팔 벌려 뛰기를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것을 영상으로 담아주세요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뭐 사실 세세하게 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좀 특별하게 이 인물을 잡아주세요. 근데 이 인물에서 특별하게 바스트만 잡아주세요. 뭐 어느 신체 부위 특정한 곳만 잡아서 곡선으로 좀 삼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세세하게 말을 하면 조금 클로즈업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떤 지나가는 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하게 인물의 감정이나 특별한 복선을 위해서 좀 클로즈업을 해야 하는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행동을 말하고 있다면 알아서 잘 표현을 해주실 거예요. 네. 네, 카메라로 하는 영상 예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연극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정도 몇 보 옆으로 움직여 주세요. 연극 무대를 알고 있는 시나리오 작가라고 한다면 뭐 A 출입구가 있고 B 출입구가 있으면은 A 쪽으로 자연스럽게 나가 주세요. B로 동선으로 움직여 주세요. 주세요.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좀 씬들을 넣을 수 있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상황 설명 같은 것들을 정보를 조금 전달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조금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찍어주세요. 그냥 이 정보만 남기면 됩니다. 그냥 메고 있던 넥타이에 만족하며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음, 네. 메고 있던 넥타이에 만족하며이니까 만족을 하고 있는 김여민의 표정이 담겨야 될 거고, 그 넥타이도 조금 보여야 되겠죠. 조금 넥타이를 잡고 있는 이런 손이나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면 그 움직임들이 조금 잘 보일 수 있도록 조금 넉넉하게 인물의 뭐 배꼽 위에서 위까지 조금 넉넉하게 잡는다던가, 아니면 인물의 전신을 그냥 다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그냥 알아서 맡겨서 이제 감독님께서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냥 대충 적게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조이고 방 바깥으로 나선다 이러면은 뭐 여기서 앵글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이제 멈춰있던 김유민이 방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방 전경을 다 잡으면서 김유민의 움직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와이드 앵글로 좀 바뀔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옆에 두었던 가방 하나를 들고서라고 하면은 그냥 와이드 앵글에서 그대로 멈추지 않고 김유민이 가방 들고 나가는 걸 찍으실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영화적인 조금 연출로 한다면 이 씬에서 갑자기 가방만 조금 클로즈업을 해서 그 가방을 집어드는 김유민의 손을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독자들한테 독자들한테 몇 초 정도를 소비해서 그 가방 신 하나를 보여주는 셈이니까 이건 그냥 가방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감시가 있는 가방 신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세세한 연출적인 효과 같은 것들은 이제 전체 스토리를 같이 짜고 뭔가 합의가 된 상황에서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인 거겠죠. 근데 이 씬에서 가방은 사실 제 스토리에는 별다른 복선이나 암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충 알아서 적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적은 거고, 네, 무슨 특별한 어떤 영화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괜히 뭔가 있어 보이게 가방을 클로즈업으로 잡지 않고 그냥 네, 전체 앵글로 잡고 그렇게 빠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장 사무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라고 조금 더 정보를 더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김유민. 이제 김유민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김유민에 조금 더 집중이 된 상황이잖아요. 김유민의 말과 표정을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쓴 거니까 여기서 김유민한테 조금 더 포커싱이 되겠죠. 네. 만약에 이 씬에서 너무 지나치게 와이드 앵글이었다. 그래서 김유민이 하는 말이나 그 표정이 잘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면은 확실하게 김유민 쪽으로 좀 앵글이 바뀌어서 조금 더 클로즈업 된 게 되어야 할 거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로케이션 장소가 조금 더 좁아서 이 정도 앵글로도 충분하게 김유민이 하고 있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와이드 앵글 상태에서도 뭔가 대화가 조금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김유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씬에서 이어지는 어설픈 문제 해결 씬을 적어주시면 되고, 어, 네. 로케이션을 조금 바꿔서 다른 장소에 있는 상황 같은 것들, 그리고 다른 인물과 만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주인공 A를 조금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한번 멈춰주시고 같이 적어봐 주세요. 저도 생각하면서 잠깐 씬을 적겠습니다. 네, 여기는 굳이 행동 지문을 넣는 자리에 넣을 필요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조금 바꿔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대화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대화 이전에 이 배우를 기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네, 배우에 대한 정보는 캐릭터에 대한 정보는 미리 주는 게 맞는 거겠죠.
네, 대충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 네, 공장에 친구가 유럽 면접을 보러 간다. 신을 적었고, 이 다음 신은 공장에서 조금 일을 하는 신이 되겠죠? 여기서 이미 이전에, 네, 김유민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요 신을, 집신을 이미 한번 적어줬으니까, 다시 한번 출근을 하기 위해서 뭐 집신을 적어준다거나 이러면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네. 이때는 아직 면접을 보기 전이라 취업을 하기 전에 출근 상황이고, 이때 이 다음에 나오는 출근은 정식으로 출근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적인 면에서 보자면 조금 같은 집 안이라고 하더라도 김유민의 감정 상태나 마음이나 표정 같은 게 조금 분위기가 다를 테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한 번 더 적어볼 수는 있겠네요. 네. 네,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길게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금 더 잘게 사건과 사건 사이를 쪼개서 그 사건 하나를 세세하게 조금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무한정 그렇게 길게 늘려버리면 제작비의 문제도 있고 어떤 지면상의 문제도 있어서 시간의 문제도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만 꼭 필요한 사건들만 위주로 보여주는 게 작품을 적을 때 기본적인 어떤 태도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조금 길게 가볼게요. 네, 이번 아니다. 네, 저는 여기서는 조금 더 짧게 네, 가볼 것 같아서 이 시나리오 자체는 아주 긴 길이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서 네, 단순한 흐름으로 할 것 같아서 더 다 적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대만 지금 한 두세 장 적었나요? 그러면 뭐한 40장? 40장 정도? 네. 를 넘지 않게 네, 그냥 그 안쪽에서 끝내거나 최대한 길어져도 이거보다 좀 많이 넘지 않게 네, 그렇게 한번 적어볼 거라서 음, 넘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게 적을 거라서 다음 시는 그냥 집신이 아니라 바로 출근을 해서 공장에서 조금 일을 한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음 시는 네, 이 씬에서 한번 일을 첫 시작한 씬, 조금 적응을 못해서 고생을 한 씬을 적어야 되겠죠. 네, 이 씬을 한번 적어볼 테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 흐름대로 간다고 한다면 첫 번째 씬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물의 상황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씬을 적어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불안한 해결책 완전한 이제 결말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중간 단계에서 주인공의 시도 같은 걸 조금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도를 첫 번째 씬에서 단서를 넣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씬에서는 이제 그 시도를 위한 진행들 네, 그 시도를 하고 있는 직접적인 행동 묘사 같은 것들을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두세 번째 씬으로 가면서는 첫 번째 씬과는 조금 다른 장소들, 다른 로케이션으로 조금 배경을 적어주시면 조금 더 다채로워지고 풍성해질 것 같고 또 인물들도 두 번째, 세 번째 씬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인물들과 주인공 A가 이제 만나고 상호작용하고 교류를 하는 네, 그런 씬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너무 설명이 없이 너무 바로바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잘 따라오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네. 다음에는 그러면 요 적어놨던 요 시나리오의 메커니즘 분석 같은 것들을 메커니즘 분석 같은 것들을 좀 상세하게 해보면서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는 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개론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게 갑자기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이거 강의 내용을 두 개로 잘라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다음에는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들, 메커니즘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의 순서상으로는 저를 따라서 조금 기승전결해서 기 부분과 승 단계를 조금 네, 적어 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어려움 같은 게 조금 있으시다면 댓글 같은 데 조금 달아주시면 이거 강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